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신쌤 가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자회로 실습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회로 이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오늘은 지금 회로 이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알아볼 텐데, 자, 전하와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전력, 수동부호 규정, 각각의 회로 용어 정리까지 쭉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올라가다 보면은 회로 이론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하란 무엇인가? 전하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전하란 어떤 것이냐? 선생님이 적어놨죠. 바로 전하는 전기를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전기의 전자고, 그 다음에 담당할 하자라고 해서 한문이에요. 한문에 전기를 담당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전기 담당자가 전하입니다. 이 전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볼 거예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전기는 양극성을 띠고 있고 양전하, 음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공을 이제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이 둘 다 전하예요. 전하인데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전자라는 거죠. 마이너스를 담당하는 녀석이 전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플러스는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바로 플러스를 담당하는 게 전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죠. 굉장히 작은 단위인데 하나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하량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전하량은 바로 힘을 전개로 나눈 것이 전하 1쿨롱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전기가 뭐야? 어떤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표현해보자 해서 1쿨롱이 기준이 된 겁니다. 1쿨롱. 근데 이 기존의 이 1쿨롱을 기준을 정하고 싶었는데 이 전하량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전개죠. 전개인데 이 전개의 그 에너지를 보고 싶으니까 평소에 그 고전역학에서 이 뉴턴이 한 이야기가 있죠. F는 ma 이런 게 있죠. 힘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전 역학의 이 뉴턴이 이야기했던 1뉴턴에 대해서 힘과 에너지의 상관성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즉, 기존의 과학자들은 힘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기존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대입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쿨롱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기존 과학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쿨롱이란 것을 만들게 됩니다. 1쿨롱이란 것을 내가 기존에 힘이란 것도 알고 전압이란 게 있어.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가 호박 그 전전기에서 일어났었던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 전기란 걸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1쿨롱이란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 전하량을 이렇게 결정하자. 그게 바로 1쿨롱입니다. 근데 이 1쿨롱이 사실은 엄청 큰 단위예요. 엄청 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단위로 이렇게 가면은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1쿨롱에 비해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밖에 크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대입을 해서 힘이란 것을 통해서 정의를 했는데 힘과 이제 전개를 통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단위인 거예요. 굉장히 큰 단위인데 이 전자 쪽에서 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량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넌 작은 녀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전자의 전하량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수식에 맨날 나오면서 필요해요. 계산할 때. 그래서 외우는 것도 좋고 안 외워도 좋은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나중에 전자기학 풀 때는 꼭 외워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전압은 선생님 오메 법칙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압은 바로 전기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전기의 위치 에너지인데 자, 여기 선생님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전기장 속에 두 점 A, B가 있을 때 전하량의 전하를 점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이런 에너지의 전하량 Q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볼트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볼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D란 것은 바로 단위 전하량에 따른 단위 전하량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량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단위가 뭐냐? 변화를 양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전압 자체는 사실은 그렇죠. 전개 적분이라고 했죠. 전개 선적분.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전기 위치 에너지예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봐봐요. 전개는 어떻게 보면은 힘입니다. 힘. 근데 힘을 거리를 곱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와요. 왜 거리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하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 게 일종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나눠진 게 아니라 공간이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고전 약학에서는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뭐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뭐 양자 역학이나 뭐 여러 가지 특수 상대성 원리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시공간은 솔직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 즉 거리당 내가 사용한 힘은 그 에너지 총량을 의미를 해요. 이거와 비슷한 것도 힘을 시간으로 쓰면은 비슷하겠죠. 이것처럼 이 에너지, 즉 전하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압입니다. 즉 전하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하량에 나눈 값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줄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쿨롱으로 표현하죠. 여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물통을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통에는 지금 중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중력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 물통마다 이 물통이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물이 높이가 높을수록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그 물의 수압 있죠. 수압이 강해지겠죠. 만약에 높다면요. 전압도 똑같습니다. 저항이 위치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렇죠. 이 물이 많다면은 여기 수압이 굉장히 셀 거고 물이 없다면은 뭐 수압이 없겠죠. 이것처럼 전기 위치 에너지를 바로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요. 결론은 전압이란 그쵸? 전개의 거리를 곱한 건데 사실은 힘의 거리를 곱한 거고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썼느냐를 의미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전하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서 전압이란 걸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거 철학적인 얘기도. 전류예요. 전류란 뭐냐면은 이 전기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쌓여 있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이 이제 전하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하량 쿨롱이죠. 이 쿨롱, 이 전하가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생겼다고 쳐봐요. 이렇게 있는데 요놈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 전하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인데 사실은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예요.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라서 자, 이것을 바로 암페어라고 합니다. 즉, 이 전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속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죠. 만약에 이 전하가 이동하는 게 적어지면은 전류가 전류죠. 전류가 이동량 이렇게 말하겠네요. 자, 전하의 이동량이 적어지면은 그렇죠. 전류가 작아지겠죠.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봐봐요. 전류는 단위로 암페어고 그 다음에 시간 초죠. 초입니다. 세컨드 초. 그 다음에 전하량 쿨롱이죠. 이 시간당에 나오는 전하량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전하가 이동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전하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랑 전류가 다르겠죠.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전기의 흐름. 이거 왜 하느냐? 이 두 개를 알아야지 바로 저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IR인데 사실은 이 식보다는 원래는 I는 R분의 V에 의해서
오미 실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실험했지만 망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류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전류란 이 흐름이란 것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이 흐름이란 것은 상대적이고 상대적인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애매해질 때도 있죠. 아무튼 시간에 따라서 전하량이 변화하고 어떠한 시간이란 것은 우리가 정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변합니다. 아무튼 뭐 시간에 의해서 전하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게 바로 뭐다? 전류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하의 속도예요. 그 다음에 전력이란 어떤 것이냐? 전력은 전자회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전기기사나 뭐 전자기 기능사에 뭐 할 때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전력이란 전기회로에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인데, 자, 전력은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라고 하면서도 P라고 씁니다. 자, P라고 쓰고 이 전력 같은 경우는 전압 곱하기 그 다음에 전류를 의미합니다. 전류 의미하는데 단위로는 와트를 써요. 와트를 쓰고 유효 전력 같은 경우 와트를 써요.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VAR이라고 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와트를 쓰는데 이 전력은 에너지예요.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 참 애매하죠.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 즉 단위씩 어떠한 그 선풍기가 있어요. 여기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를 보고 싶은 건데 그 에너지를 원래는 우리가 E라고 써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환돼서 이 P 파워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 파워가 바로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뜯어보면은 자 에너지를 시간분으로 나누는 게 바로 전력이에요. 어렵죠? 이거 왜 어렵냐? 결론은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에 따라서 그 기계의 부하가 결정돼요. 즉 10초 동안 10의 에너지를 받았다고 치면은 총 100의 에너지를 10초 동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1초에 만약에 10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10초를 다 받으면은 총 이 녀석이 100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많은 에너지를 받을수록 좋지만은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허용 에너지가 이제 되면은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팡 터지겠죠. 그래서 이걸 결정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즉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는 이 선풍기가 터진지 안 터진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꼭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눴다는 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더 받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전력량인데 이 전력량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단위가
이제 와트 아워라고도 표현해요. 와트 아워라고도 표현하고 뭐 줄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전력량 와트 아워 같은 경우는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에너지는 어떠한 그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즉, 에너지는 변화를 시키는 어떤 것이 에너지예요. 근데 변화를 시키는 어떤 것이 에너지인데, 여기에서 이 전력량 있잖아요. 에너지 양은 에너지 곱하기 시간이에요. 즉, 어떤 에너지 양을 통째적으로 인간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변화이기 때문이죠. 변화는 어떠한 것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애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기였어요. 애기였다가 조금씩 성장하다 이렇게 걷게 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늙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여러분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어떠한 것이 변화한다는 거, 그것을 시간으로 곱한 것, 즉 시간으로 적분한 게 바로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에너지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